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부터 드시죠. 가스비 고지서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요. 전기요 한 장 더 꺼내 쓰는 것도 망설여지고 보일러 온도를 한 칸만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옷을 한 겹 더 껴입고 참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추위를 참다 보면 손발은 시리고 무릎은 쑤시고 밤에는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달라지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면 내년 겨울까지 똑같이 고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25년 동안 노인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몰라서 또는 신청 기간을 놓쳐서 그냥 포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65세는 되어야 뭔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60세만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시거나 동네 동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12월부터는 특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지원들이 많아지는데요. 이걸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 진짜 큰 손해입니다. 난방 물품은 물론이고 건강검진, 운동교실, 마음건강상담, 식사 지원까지 5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안내문이 집으로 와도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접어두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복지 현장을 25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진작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정말로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겨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60세 넘으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따뜻한 전기요에 난방 텐트까지 받아서 방 안이 포근하고 어떤 분은 이불을 2겹 3겹 덮고도 추워서 떨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어르신이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은 겨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보를 알고 한 번만 움직여보신 분과 몰라서 그냥 참고 계신 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올해는 꼭 그 차이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올해 겨울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정보 그동안 놓치고 계시지 않았나요? 댓글로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 혜택 잘 챙겨봤는지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9세 박정자님인데요. 혼자 사시면서 늘 난방비를 가장 큰 고민으로 안고 계셨어요. 작년 겨울이 특히 힘드셨대요. 11월 말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스비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연금에서 병원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거기서 또 난방비를 내려니까 정말 막막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거실은 아예 난방을 꺼놓으셨어요. 방 하나만 조금 틀어놓고 그마저도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지내신 거죠. 낮에는 그나마 햇볕이라도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저녁 되면 정말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두꺼운 이불을 2장 덮고 주무시는데도 새벽이면 추워서 깨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방 밖이 너무 차가워서 움직이기도 싫으시대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가스 쓰는 것도 아깝고 해서 그냥 라면에 김치 정도로 때우거나 아예 빵 하나 사서 우유랑 드시는 날도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기력이 떨어지고 몸도 자꾸 피곤하고 감기도 한 번 걸리면 한 달 내내 기침을 달고 사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1월 중순쯤 정말 견디기 힘들어지셨대요. 무릎이 너무 시리고 손발이 얼어서 밤마다 뒤척이는데 이러다가 큰 병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한 통 하셨어요. 혹시 겨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복지관에서는 바로 상담 날짜를 잡아주셨고 그때 제가 함께 동행해서 제도 안내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날 상담실에 앉아서 담당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정자님이 계속 놀라셨어요. 알고 보니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파 대비 난방물품, 무료 건강검진, 낙상 예방운동교실, 마음건강상담, 무료 급식까지 5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내문이 집으로 몇 번 왔는데도 글씨가 작아서 대충 보고 버렸고 동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하셨대요.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나 싶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넘기셨다는 거죠.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셨어요. 전기요하고 온열 매트를 신청하고 건강검진 예약도 잡고
경로당 운동교실도 등록하고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도 신청하셨습니다. 2주 뒤부터 난방 물품이 집으로 배달되기 시작했고 도시락도 주 3회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박정자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 뒤로 박정자님이 딱 한 가지만 바꾸셨어요. 연말이 되면 동네 동주민센터에 꼭 한번 가서 올해 60세 이상에게 새로 생기거나 달라진 지원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로 난방 물품도 받으시고 운동교실도 다니시고 도시락까지 지원받게 되니 겨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방도 따뜻하고 밥도 제대로 드시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마음까지 편해지셨대요. 여러분, 이런 정보는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복지제도는 찾아서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먼저 물어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내용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중요한 신청 방법과 실수하지 않는 팁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달라지는 선착순 노인 복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렸던 노인 복지 연구 박사 이도현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2월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기요, 난방 텐트, 온열 매트, 내복, 양말, 온열 조끼, 핫팩 같은 물품을 무료로 나눠드리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지원입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립노인복지연구원 조사를 보면 겨울철 난방 물품을 지원받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저체온증 위험이 지원받지 않은 경우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산 북구 70세 김혜수님은 작년까지 난방비가 무서워서 거실 난방을 거의 끄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안내를 듣고 보건소에서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를 지원받고 나서 가스비는 줄이고 몸은 더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한파 대비 물품 지원 사업이 있는지,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지 바로 물어보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많고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역마다 기준과 물품 종류가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로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금방 끝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한 번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올겨울을 위해 준비해둔 난방 물품이 얼마나 되시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건강검진인데요. 12월 이후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염, 골다공증,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 흉부 촬영까지 훨씬 더 넓은 항목을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국민건강 관련 기관 자료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혈관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인천 서구 65세 조미라님은 무료 검진 안내 문자를 여러 번 무시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받아보자 하고 갔다가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식습관과 운동을 조금씩 바꾸면서 지금은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동네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올해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검진 항목과 마감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나 지인에게 대신 예약을 부탁해도 좋습니다. 검진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연도가 바뀌고 기회를 놓치기 쉽거든요. 12월 31일 이전에 가능한 날짜를 먼저 잡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낙상 예방운동교실인데요. 60세 이상 어르신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겪는 사고가 바로 넘어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지역 보건소,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낙상 예방운동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 공공복권 연구에 따르면 8주 이상 꾸준히 하체 근력 운동을 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대전 서구 69세 신명자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대요. 낙상 예방 운동 교실을 2달 동안 다니고 나서 이제는 난간에 의지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으로 전화해서 낙상 예방, 균형 운동,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주 몇 회, 몇 주 과정인지 듣고 본인 일정에 맞는 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강사의 안내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스스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몇 점 정도라고 느끼시나요? 네 번째는 마음 건강 상담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불안,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든요. 이를 위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등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8회 이상 받은 고령층의 우울감과 수면 문제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울산 북구 71세 김동우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로 말벗이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안내로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신청해 8회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예전 취미였던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복지로 누리집을 사용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혼자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로움과 우울감도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건강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예전보다 의욕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료 급식과 도시락 지원인데요. 60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어르신은 경로 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드시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주 5회 이상 지원받은 독거 어르신들의 체중과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는 자료가 여러 복지기관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광주 광산구 73세 최영자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챙기기 힘들어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료 급식과 도시락 지원을 신청한 뒤로는 따뜻한 국과 반찬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십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사업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기준 중위 소득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양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는 제도는 써야 할 분들이 써야 다음에도 유지가 됩니다. 하루 3끼 중에서 가장 자주 걸으시는 끼니가 어느 때인지 댓글로 한 번만 적어보시겠어요?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자녀와 함께 움직일 때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겨울 복지제도는 연말과 초겨울에 접수를 시작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도 그해 겨울이 훨씬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고 하시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가끔 까먹는데 복지 신청 날짜를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달력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하고 떠올리면 이미 신청이 끝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 보신 뒤 집에 있는 달력이나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번 주 안에 동주민센터 상담 1번, 보건소 문의 1번.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거실 TV 옆, 현관문 안쪽처럼 하루에 여러 번 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러면 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을 5장 붙여 놓으셨어요. 난방 물품 신청, 건강검진 예약, 운동교실 등록, 마음 상담 문의, 급식 신청. 이렇게요. 하나씩 끝날 때마다 떼어내시면서 뿌듯해 하셨대요. 5장 다 떼어낼 때쯤엔 겨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댁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메모들이 붙어 있는지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동주민센터를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동주민센터 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공무원들이 불친절할 것 같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갔다가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문턱이 높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도 안내와 신청을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동주민센터입니다. 요즘은 직원들도 어르신 안내를 위해 별도로 교육을 받거든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자녀나 이웃과 함께 가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친한 동네 친구분이랑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이서 가면 한 명이 잊어버린 질문도 다른 분이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용기도 나거든요. 대신 본인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센터를 찾아가면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60세 이상인데 올해 12월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여러 제도를 한꺼번에 안내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복지 혜택 뭐 있어요? 하고 막연하게 물으시면 답변도 막연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12월부터 이렇게 조건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내용은 그 자리에서 메모하세요. 직원이 설명하는 걸 듣기만 하고 집에 오면 반은 까먹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메모지를 들고 가셔서 제도 이름, 신청 기간, 필요한 서류,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두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쉬워요. 여러분은 동주민센터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정말 어렵다면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콜센터, 보건소 등은 어르신 전용 상담 번호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할 때는 미리 메모지를 준비해 두고 담당자의 이름과 안내받은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넘었는데요. 겨울에 받을 수 있는 난방 지원이랑 건강검진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담당자가 나이, 거주지, 소득 수준 같은 걸 몇 가지 물어보고 해당되는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통화 끝날 때 꼭 담당자 이름과 다시 연락할 번호를 확인하세요. 오늘 안에 최소 한 곳에는 전화를 해보시는 걸 목표로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번호나 거주지 보건소로 전화해서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과 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 통이 시작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전화 거는 것이 번거로워서 망설인 경험 혹시 오늘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혼자서 모든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요즘 복지제도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반대로 자녀 세대는 인터넷은 잘하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참다 보면 실제로는 자녀가 도와주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불편해하시는 걸 모르니까요. 이번 주말에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겨울 지원이 궁금한데 인터넷을 같이 한 번만 봐줄래? 라고요. 자녀가 검색을 돕고 어르신은 본인 상황을 설명하면 함께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도와드리기 쉬워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시면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거든요. 자녀에게 먼저 이런 부탁을 해보신 적이 언제였는지 혹시 너무 오래전 이야기는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제도 신청 자체를 미루곤 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집이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는데 이런 거 받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을 내며 살아오신 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이런 복지 제도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지금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부끄러워서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훨씬 더 큰 돈이 들고 그게 결국 자녀한테 부담이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챙겨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이 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져 왔다. 그러니 지금 받는 지원은 당연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뒤 동주민센터 문을 한 번만 넘어서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건네신 게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덜 부담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부터 달라지는 60세 이상 선착순 노인 복지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겨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 상식대로 복지는 65세 이후부터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느라 떨면서 지내고 검진은 다음으로 미루고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냥 버티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겨울은 이렇게 춥고 불안하고 외로운 계절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겨울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한파 대비 난방 물품으로 방 안은 따뜻해지고 무료 건강검진으로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낙상 예방 운동으로 다리에 힘이 붙고 마음 건강 상담으로 외로움이 줄어들고 무료 급식과 도시락 지원으로 밥상도 든든해집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계절이어도 관리 방법에 따라 삶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분과 한 번이라도 문의해보는 분의 차이, 알고도 미루는 분과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움직여보는 분의 차이, 눈치만 보다가 혜택을 놓치는 분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챙기는 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뒤 딱 한 군데만 전화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소든 동주민센터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올해 60세 이상인데 이번 겨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난방, 건강, 운동, 마음, 식사까지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며 이 나라를 떠받쳐 오신 분들입니다. 공장에서도, 논밭에서도, 가게에서도, 집안에서도 수십 년을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받는 지원은 결코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쌓아놓은 노력이 돌려받는 형태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연결되는 연금 정보,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의료비 지원 제도까지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특히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지원부터 먼저 움직여보고 싶으신가요?